행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31쪽까지의 한 6쪽에서 7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태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이 리더십 그리고 조직, 집단을 연구하는 경영학자, 심리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그 어떤 모습, 리더의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조사해서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맥이 핵심은 의외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뭐 그렇게 이거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 느끼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이제 보면은 1차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가장 단순하게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한 거예요. 우리가 수직선을 생각하면 돼요. 수직선에 뭐 오른쪽 끝, 왼쪽 끝, 그 다음에 중간. 이 1차원이라는 건 일종의 가장 간단하게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자, 권위형.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권위형이에요. 자유방임형. 알아서 하십시오. 구성원들에 맡기는 거. 그 다음 민주형. 자, 리더와 구성원이 같이 합의를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 그리고 세 가지 특성이 혼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원이라는 것은 수직선 위에 극단과 극단, 중간값 이런 개념이 1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상 얘기를 드릴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형, 자유방임형, 민주형에 관련된 리더십을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저는 이것을 가정, 집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2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Y축, X축의 좌표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 강의 자료에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배려에 초점을 맞춘다로 구별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조는 어떤 조직의 규정, 규칙, 이미 짜여진 것. 오늘 지금 밖에 사실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는데 회사는 가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너 만약에 비 온다고 회사 안 나오면 하루 1급, 하루 일당을 깎겠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규칙이나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리더십이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배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 개인, 구성원, 개개인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게 바로 배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배려하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자, 이게 이렇게 자, Y축, X축, 구조, 뭐 배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리더십이 이 Y축, X축에 어느 쯤에 머물러 있는지를 가지고 보는 게 바로 2차원적인 개념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더 생각하기 쉬운 4분면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자, 4분면에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4분면을 가지고 뭐 유형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는 자, 장점, 원리 원칙적, 원칙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단점, 유연성이 없다는 거고요. 배려, 자, 배려의 초점을 극단적으로 두는 리더십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개인화된 접근이 가능하다. 나를 참 많이 예뻐해 주는구나. 반대로 자,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안 예뻐하는 그런 차별의 요소가 좀 있죠. 그래서 2차원의 자, X축, Y축 생각해도 되고요. 4분면을 생각해도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관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한 5가지 정도의 유형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그 X축, Y축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업적 중심, 성과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지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발휘해 나갈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건데 그 흥미로운 부분은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자, 무기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알아서 구성원들끼리 뭐 알아서 하라는 이게 리더가 자, 지도자, 지휘관이 또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형태가 바로 무기력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 클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컨트리 클럽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 우리 집단에 뭐 그래 뭐 이러면 우리 집단은 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가자. 뭐 네가 말한 대로 가자. 뭐 네가 말한 대로 해. 뭐 좋으면 좋고 좋으면 좋은 식으로 뭐 되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컨트리 클럽의 의사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럴 때는 리더십이 뭐 적당한 수준에서 발휘되는 거고요. 이제 과업형. 과업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업적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너 일을 했어, 다 했어, 안 했어, 잘했어, 못했어, 뭐 이런 개념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자, 중도라는 것은 이런 유형들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형이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특징이 불분명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기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무기력한 리더십은 나쁘다? 컨트리 클럽 이거 뭐야? 이거는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약간 살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살아보니까 무기력한 리더십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구성원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잘 하는 그런 집단 같은 경우는 굳이 리더가 열심히 뭐 너는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무기력한 리더십이 오히려 구성원한테는 좋아요. 그리고 컨트리 클럽은 뭐 이런 거죠. 동아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선배 이렇게 하죠. 뭐 이번에 야, 나 말고 저 우리 신입 구성원자 후배 얘기도 좀 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괜찮죠? 적당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과업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중도 방금 얘기 드렸고요. 팀, 이 모형에서는, 이 관리망 모형에서는 팀형으로, 팀의 유형으로 가는 걸 이상적으로 봐요. 뭐 민주적인 의사결정 참여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는데, 이상적인 형태가 뭐 없으면 없을 수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살면서 운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또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팀 유형에서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리더에 따르거나 아주 좋은 그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공부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다양한 경험을 조금 더 해보니까 이 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전 이걸 병원에서 봐요. 병원에 수술팀이 있거든요. 뭐 특정한 의사 선생님과 그 수술을 항상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을 대표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그 팀원이 동시에 가게 됩니다. 전 이런 거를 종종 봐왔어요. 그러면은 뭐가 맞으니까 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수술의 성과, 사람을 치료하는 성과도 좋고, 뭐 회복, 그 사람을 수술을 마쳤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회복이 다 되고, 뭐 주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어떤 그 격려와 칭찬 같은 걸 받았을 때, 그리고 실수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게 잘 되고 뭐 인간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면 사실 팀 유형이 최고죠. 저는 이걸 수술실에서 일하는 팀을 이걸 보고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과 유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책에는 이걸 PM, 퍼포먼스 메인테너ን스 유지, 메인테너ን스가 유지예요. 퍼포먼스 메인테너ን스 이론이라고 해요. 성과 유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성과 달성 중심으로 리더십. 자, 새로운 걸 개척하자. 야, 이거 이제 했으니까 끝났고 다른 거 한번 또 해보자. 이런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현상 유지. 자, 현재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업종마다 차이가 커요. 제가 보기에는 개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 이게 뒤처진다라는 그런 업종이 있는 반면에, 좀 그쪽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있는 업종인 반면에 어떻게든지 잘 보존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전통문화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뭐 골동품이라든가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혁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행태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리더십의 모습을 관찰, 연구, 조사해서 뽑아내는 거를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다 적당히 얽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각각이 다 동떨어진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다녔을 때는 그냥
유형 하나하나를 각각을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저런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희한한 사람들과 희한한 상황들을 좀 겪다 보니까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조직에서는 옛날에 어렴풋이 기억했었던 그 리더십 이론의 모습이 이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만약에 그 상황마다, 사람마다, 조직마다 리더십의 이론이 잘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연구조사, 우리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런 능력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행태로는 이렇구나. 특질론하고는 약간 다르구나. 개인보다는 어떤 리더십의 그 행태, 뭐 사람 중심, 업적 중심, 뭐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아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론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